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들의 정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원인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원인이란 내가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사님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피고가 나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 있으니까 그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1,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라고 간략하게 기재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그런 경위를 전후 사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 차용증이 실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진짜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차용증이 작성되게 된 전후 사정을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위로 이러한 차용증이 작성되게 됐고 그럼에도 돈이 갔으니 돈을 빌려줬으니까 상대방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환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청구 원인에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당사자 관계에 대해서 먼저 써야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 친구 이야기를 할 때 내 친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래저랬다 라고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당사자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해서 원고와 피고가 어떤 사이이다 라는 점을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 나갈 때 머릿속에 어떤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우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원고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피고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래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내가 주장하는 그 청구에 대해서 요건 사실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건 사실이랑 간단히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에는 피고가 나에게 돈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 그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소비대차 계약만 체결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얼마를 지급을 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한 사실, 그것 또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이 2020년 5월인데 변제기가 2021년 5월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청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사실이 또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원금 외에 추가로 이자 계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자까지 지급을 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자 계약이 있었던 사실, 그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런 내용도 모두 주장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면 모든 위와 같은 요건 사실에 따라서 각각의 그 주장 입증을 할 텐데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내가 청구하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청구의 요건 사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를 명확히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건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보통 대여금 사실의 사실관계는 이렇잖아요. 피고가 나에게 언제 3개월만 쓸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1,000만 원을 그 피고의 계좌를 이체를 했고, 근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나에게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면은 요건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요건 사실 1, 2, 3번이 모두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를 조금 자세하게, 너무 간략하게 쓰지 마시고 전후 사정까지 포함을 해서 자세하게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 예를 들은 대여금은 조금 사실관계가 간단하지만 그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너무 간략하게 축약을 하다 보면은 요건 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요건 사실이 제대로 주장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청구가 내가 당연히 그 돈을 받아야 되거나 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쓰신 다음에 다음 항에 이 사건의 경위 밑에다가 정확히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그 청구를 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 말에 내가 뭐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다 라거나 뭐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 소장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청구 원인을 기재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수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